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팔자연구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토양체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토양은 팔체질 명칭인데 사상학에서는 소양인 체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팔체질 진단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체질이 토체질, 그 중에서도 토양체질이라고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설명을 토대로 자가 진단을 해보니 본인 특징이 딱 토양체질과 일치하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팔체질 진단이든 본인의 팔체질 자가 진단이든 토양체질로 나왔다면 거의 모두 오류입니다. 사상학에서는 소양인의 비율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양인 토체질이 이 정도 비율이면 꽤 많은 건데 왜 대부분 오류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30%라는 것부터 지나치게 높은 비율입니다. 실제로는 10%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할 수 있지만 시간관계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0%도 되지 않는 소양인 토체질인데 대부분 토음이 아닌 토양으로만 체질을 진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양인 토체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토음 체질이 대부분이고 토양 체질은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토양 체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심장을 제외한 장부 강약만을 기준으로 팔체질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질 명칭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신하에 해당하는 다른 장부들과 달리 군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체질별로 장부 강약을 배열할 때 포함하면 안됩니다. 심장을 넣게 되면 장부 강약 위치가 달라져 장상학을 적용한 체질 특징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령 토양체질 한소양에는 간이 차강 장부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어 간을 활용한 장상학적 설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장부 강약을 보면 토양체질은 비장, 심장, 간, 폐,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소양에는 비장, 간, 폐, 신으로 심장 빼면 아주 유사하죠. 또 토음체질은 비장, 폐, 심장, 간, 신입니다. 여기서 심장만 빼면 열소양인 장부구조 비장, 폐, 간, 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질 명칭에 사용된 음양적 성격만 생각하면 한과 음은 유사한 의미이므로 한소양인과 토음체질이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을 제외한 장부 강약만을 중심으로 연결하면 비장, 간, 폐, 신의 한소양인과 토양체질이 유사하고 비장, 폐, 간, 신의 열소양인과 토음체질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토양체질의 음양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양인 토체질은 음중의 양입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뜻하는 겉모습은 양적으로 발현되나 평소에는 숨겨져 보이지 않다가 순간순간 속마음이 드러나는 본질은 음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방방 뜨는 양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여성적인 기질이 발현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양인을 다시 둘러나눈 토양과 토음의 음양적 성격은 어떨까요? 당연히 토양 체질이 상대적으로 양적이라고 생각하실 테지요. 그런데 곤돈 팔체질에서 토음에서의 토양에서의 양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적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 이름으로 음양적 의미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체질의 장부 강약을 통해 음양적 성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폐는 간과 비계의 양적인 장부입니다. 해부학적으로도 폐는 간보다 더 높은 양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통해 흡입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열과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폐가 강한 체질은 상대적으로 양적 기운이 더 강하게 발현될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폐가 가장 크고 강한 태양인이 가장 양적인 체질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장, 간, 폐, 신으로 폐가 약한 토양체질 한소양인은 비장, 폐, 간, 신의 폐가 튼튼한 토음체질 열소양인보다 상대적으로 음적 체질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가 차강 장부인 이 수양체질 심, 폐, 간, 비, 열소양인과 폐가 차약 장부인 수음체질 신장, 간, 폐, 신, 한소음인은 누가 상대적으로 더 양적 성향을 띨까요? 당연히 수양체질
열소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양체질 한소양에는 음중의 양에 음이, 토음체질 열소양에는 음중의 양에 양이 추가된 체질입니다. 즉 토양체질 한소양에는 본질이 음입니다. 여기에 양이 더해졌지만 다시 음이 양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토양체질은 비록 소양인이지만 성격 측면에서 소음인과 유사한 성향을 띱니다. 또한 열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소화기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양인 토음체질만큼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음체질 한태양인과 소민 수체질을 토양체질 한소양인으로 많이 오진합니다. 당연히 같은 소양인인 토음체질 열소양인을 토양체질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요. 자, 그렇다고 토양체질 진단이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토양체질의 음중의 양중의 음이라는 이 타고난 음양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비장, 폐, 신장, 간의 장부 강약을 장상하게 세밀하게 적용한다면 다른 체질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질의학에서는 토양체질의 음양적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부 강약 배열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상학과 진단학 등의 이론을 체질에 적용하는 것까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양체질 특징을 뽑아냈을까요? 자, 오진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토양체질 집단을 관찰한 후에 주관적 견해를 더하여 정리한 내용을 논문과 책을 통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토양체질 표본 집단에 토양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토양체질 특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팔체질 맥침법과 음양 및 장부 배열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정확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논리가 배제된 오류 많은 토양체질 특징 설명만 매달려 판단하니 이 팔체질 진단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기존 팔체질 책에 언급된 내용만으로 체질을 진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강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출판한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진단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면관계로 오늘 방송에서는 토양체질 한소양의 장부 구조를 장상학과 연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 토양체질의 특징을 더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른 체질과의 구분도 쉬워질 테고요. 아무쪼록 팔체질 진단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행체질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체질의학 이론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비판적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꼭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대한 학문은 창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을 통해 변화 발전하면서 완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